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수업을 하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했죠. 자기는 재능이 없는 것 같고 잘한다는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노프 팀장님은 자기한테 좀 재능 있는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길래 일단은 처음에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를 이해시켜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히스토리를 봤죠. 히스토리를 보면서 이제 상담했던 거, 지적받았던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쭉 봤어요. 보니까 그냥 이분이 그 다른 사람들보다 좀 오랜 기간 동안 특정 과제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그냥 본인이 졸라 게을렀어요. 게으르고 상담 내역에 보면은 다른 친구들 못해도, 아니 사실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해도 하루에 8시간 이상은 해야 되잖아.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한 최소 5시간 이상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주말도 빼서 공부를 해야지. 고시 공부할 때는 똑같은 거라니까. 고시 공부나 사실 의사들도 마찬가지. 의사들도 라틴어만 2만 개를 외워요. 그 외적으로 상식 같은 거 외우고 하는 것만 봤을 때도 의사들이 공부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개발자들도 하이엔드 개발자가 되려고 한다면 알아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되게 잘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천상계 개발자는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하루에 못해도 한 8시간은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개발이 할 때 좀 그래도 다른 공부, 그러니까 암기하는 공부보다 훨씬 나은 게,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떤 코딩을 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내고 그 아이디어를 스케치한 다음에 그 스케치한 거를 코드화 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창작의 과정이고, 이게 사실 어떤 그림은 뭐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20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머리를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되게 어렵지 않게 무언가를 더 쉽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태권도 같은 걸 이제 잘 하시던 분이 무에타이 같은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잘 하시겠죠? 처음 완전 아무것도 운동을 안 하던 사람보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있고, 근데 딱 봤는데 그런 차이를 떠나서 그냥 시간 자체를 얼마 안 써요. 뭐 4시간, 3시간,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올해 한 2월경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과제 통과 못 한다. 근데 그래서 한 3월부터 멘탈 잡고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지금 4월 거의 끝물까지 거의 제대로 했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하고 있길래 제가 이 정도면은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계속 도전하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니까. 그리고 발전하고 있고 그렇게 피드백도 나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몇 달 동안 수업 시작하고 몇 달 동안 게으르게 하다가 성장을 못한 것 때문에 밀린 게 되게 많았던 거죠, 이분은. 그래서 그런 그 시간 때문에 사실 지금 나중에 해야 되는 거에 좀 악영향을 미친 건 있지만 지금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대로 쭉 가면은 잘할 거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자기 확신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믿어야지. 아니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제대로 했을 때 요 정도가 있고, 자기가 좀 모르고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자꾸 다시 가서 물어보고 하는 적극성이 있다면 이건 재능이거든요, 제 기준에. 저는 엄청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수리적인 머리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기술 분석에서 문제 생기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정보 검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련되게 못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현대사회에서는 개발자라는 직업이 예전처럼 가내수공업으로 정말 인터넷도 잘 안되던 시대에 막 윈도우즈 윈32 API 책 들고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막 그 CD롬에다가 막 그거 매뉴얼 구워가지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때는 좀 가내수공업을 잘하는 개발자들이 좋았겠지만, 이제는 조금만 검색해도 좋은 오픈소스 아니면 좋은 아키텍처에 대한 알고리즘 찾는 게 되게 쉬워진 시기에는 사실 정보 검색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 자료들 중에서 되게 잘못된 자료들을 이제 커팅해 나가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 중요한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팀노바에서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선생까지 안 믿는 거야 이제. 아니 내가 그래도 내가 지금 팀너바 연봉 7천 이상으로 간 친구까지 나올 정도로 나름대로 진짜 간지잖아요. 사실 국내에서 고연봉자만 나오는 학원이 어딨어. 근데 그 나름대로 진짜 실력으로 여기까지 보여준 사람조차도 안 믿는다는데 제가 그 많은 시련과 고난과 그 열등감으로 막 계속 거짓말하고 공격한 아저씨들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우리 애들 어떻게든 고연봉으로 보내겠다고 그 아저씨들 그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 다 커팅해내면서 끝까지 버텨가면서 이제 팀노바의 우수성에 대해서 항상 증명했고 이제 교육청까지 매년마다 인증하고 있고 뭐 딱히 뭐 그렇게 어차피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할 수가 없죠. 공식 홈페이지에 그런 이제 연봉 얼마 이상 가고 있다 이런 거 쓰려면 사실 교육청에 검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허위 과장 광고가 되면 학원 자체를 아예 폐지시켜 버릴 수도 있거든요. 교육청은. 그래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의심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민원을 넣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연봉으로만 보내왔죠, 지금까지. 그렇게 보내온 사람이 그것도 심지어 기초 단계에서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끈덕지게 하는 거라면 꽤 괜찮은 거다. 왜냐면 대부분 똑똑해도 그런 끈기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면 뭐해. 근육통이 조금 있으면 아프다 못하겠어 이러면 끝나는 건데 뭐. 제 아는 형이 있어요. 자신의 근육을 키우고 싶대요. 근데 자기의 간수치가 높아서 안 된대요. 근데 저도 운동에 진짜 재능이 1도 없거든요. 근데 저도 하루에 웨이트를 한 30분에서 한 40분은 조금씩 해요.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저 처음에 진짜 조그만 아령도 잘 못 들었거든요.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이핑만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한지가 1년이 넘고 1년 반이 넘고 그러니까 무게가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물론 여전히 운동신경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물론 당뇨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지만 이렇게 허벅지 운동 같은 거 했을 때 허벅지 근육이 조금씩 붙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꼭 잘할 필요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내가 조금씩 하면 더 내가 예전에 전혀 상상도 못한 무게도 막 들게 되고 되더라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몸이라는 거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느 정도 내가 처음부터 이제 엄청 재능 있는 사람, 뭐 역도부 출신 사람들이 갑자기 헬스 시작한대.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무게 엄청나게 치겠죠. 요령만 배우면.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좀 하던 사람이 헬스 시작하는 거랑, 이제 뭐 저처럼 그냥 컴퓨터만 하다가 하는 사람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그 형한테 제가 그랬어요. 형, 어느 강도로 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이, 자기는 뭐 역도를 했는데 역도가 아니고 처음부터 PT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PT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빡세게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진짜 PT 하다가 막 사람들이 막 토하려 그러고 막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 나 헬스장에서. 그래서 와, 저렇게는 난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냥 조금 했거든.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 헬스장에서. 근데 자기 혼자 뭐 PT 한다고 막 걔 오버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정작 간수치가 그 이후에 갑자기 높아졌다는 거야. 당연히 높아지지, 미친듯이 빡세게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근데 이 간수치라는 게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다시 좋아지거든요.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거 쓰지만 않으면. 그래서 아니 형 근데 무게 몇이 쳤는데요? 그랬더니 무게가 되게 큰 무게를 쳤더라고요. 그 형 근육 하나도 없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형 그냥 조그만 여자들이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조그만 거라도 하라고. 그거나 하라고. 그거나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간수치가 높아 절대 안 된다. 뭐 이지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든 답을 정해놓고 그냥 조그만 거부터 하루에 그냥 3개, 4개부터 시작하라고. 하루에 15개씩 한 세트 하지 말고 그냥 그것도 낮은 무게로,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않은 무게로 조금씩 하다 보면 몸은 적응한다고. 근육이라는 게 찢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찢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데, 그러니까 형 처음부터 조그맣게 이렇게 해야 근육통도 많이 안심해서 형이 덜 힘드실 거라고. 몸이 갑자기 이렇게 힘든 거 보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이거랑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통해요. 그런 사람들은 답정너기 때문에. 답정너가 내가 봤을 때 저는 막 그렇게 진짜 코딩을 못할 정도로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진짜 인구의 한 90%,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막 고졸들도 많이 가르쳐봤고 중졸도 가르쳐봤고 아예 중학생도 가르쳐봤고 내 별의별 사람들 다 가르쳤는데 대부분은 이런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왜 이런 자기 합리화가 나오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육 운동을 하든 코딩을 하든 처음에 보면 내가 하지 않던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면 우리가 딴짓을 하게끔 우리 몸이 자꾸 유도를 해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 알고리즘 짜거나 복잡한 알고리즘 짤 때 그 상황에서 자꾸 피하려고 하는 저도 본능이 막 생겨서 괜히 쇼핑하는 거 괜히 살 것도 아니면서 막 눌러보고 괜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유튜브 막 이런 거 눌러보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운 그런 거를 처음부터 크게 무게 못 쳐요. 저도 그런데. 근데 뭐 집중력이 엄청 좋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도 사실은 영감을 받고 그거를 하나하나 전개 나가거나 아니면 이게 그 최근 팀노 졸업생 그 이력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키텍처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 복잡한 상황에서도 하나하나 기술 얘는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이제 연결하고 꼬매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절대 쉽지가 않은 과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빡 집중해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래서 연봉 7천에 CTO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피지컬이나 이런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남들 일하는 거 보면 되게 쉬운 줄 알고 자영업 시작하는 그 아저씨들 되게 많잖아. 아줌마들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 막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그냥 음식점 가서 아 이거 그냥 뭐 적당히 동치미 좀 만들고 면 좀 삶아가지고 그냥 양념 좀 이렇게 되직하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쉽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장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영업 되게 쉽게 생각하고 막 그거 시작하는 사람들 수준으로 개발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휘뚜루 마뚜루 하면 되겠지, 아 노프 팀장님 믿고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막상 대부분 상담하는 대부분은 아 생각보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네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는 막 나이가 많은데 될까요 이런 분들도 사실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나이가 많고 적고보다 그냥 그 앞에다 앉아서 그 코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역대 최고 연봉으로 간 친구가 30대 중반이었거든. 근데 30대 중반인 친구도 지금 여기서 역대 최고 연봉으로 간 거예요. 사실 30대 중반이면 그렇게 취업시장에서 그 신입으로는 좀 올드한 나이잖아요. 많이 올드한 나이지. 근데도 그냥 최고 연봉 가요. 선입견 1도 없어. 오히려 잘하는데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뢰도가 높게 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만약에 40대 중반이야. 이분이 신입 개발자긴 한데 존나 잘해. 미친듯이 잘하는 거야. 막 CTO급이 되면서도 막 팀장 수행 역할도 다 하고 회사에서 원하는 그 사장이 원하는 걸 다 해줘. 그런 개발자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세련되기까지, 중년인데 또 세련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치가 높은데요. 그냥 중년인데 그냥 아저씨같이 구니까 별로 이렇게 꼰대같이 구고 그러니까 존중을 못 받는 거지. 진짜 요즘 사람들은 딱 보면 그 인스타에 보면 아저씨즈라고 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인데 진짜 되게 멋있게 입고 나오고 되게 세련됐더라고. 그래서 와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멋있게 옷도 입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내가 좀 했거든. 근데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동네에서 진짜 존나 화나 있는 그 할아버지들 보면 괜히 그냥 몸빵 치고 그냥 갱스터들 있잖아. 막 지나가는데 툭 치고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고 아 막 짜증난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어깨빵 치고 가지? 뭐 이럴 때 되게 많아.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또 가서 막 싸우면서 또 싸우기도 싫은 거야.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터치를 너무 쉽게 하고 막 밀고, 지하철 타도 그럴 때 한 번씩 보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존중 못 받지만 그 막 정말 그 자기 관리 잘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봐도 이제 존경할 만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멋있는데요. 밀라논나라는 그 패션 유튜버 그 할머니도 얼마나 세련되고 멋지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이 있으면 무조건 사람들이 배척한다? 사실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어컨 설치기사가 40대라고 배척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기사 60대라고 배척하실 거예요? 일단은 그런 걱정은 좀 되겠지. 아 좀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 하는데, 또 연륜이 딱 묻어날 정도로 뭔가 디테일하게 딱 이렇게 하는,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모습을 한 번만 딱 보면 아 저분은 진짜 찐 고수구나 이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더 맛있게 음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아요, 의외로. 아무래도 꼰대 같지만 않고 좀 이상하지만 않으면 나이가 많아도 다 괜찮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유도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삶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든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어떻게든 그냥 자기가 이거를 포기할 이유를 찾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포기하고 다신 이쪽을 안 바라보면 모르겠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수인 거야. 난 근데 이쪽이 비전이 좋고 앞으로 개발 쪽이 잘 될 거라고 너무 잘 알아 나는. 그래서
초심은 그걸로 딱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딱 완벽하게 세워. 자료조사할 때만큼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 모든 유튜버들 다 보고 모든 블로그 글을 다 섭렵한 다음에 득도를 한 다음에 팀노바 신청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온 사람이 막상 시작하고 막 과제 한두 개밖에 안 했는데 뭐 대충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저는 재능이 있는 걸까요, 팀장님? 그럼 내가 당신은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려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답정나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씩 깨주죠, 이렇게. 그냥 시간 투자 안 하셨네요. 시간 투자한 이후로 보면은 되게 잘 가고 있는데요. 근데 왜 뭐가 문제죠? 그렇게 하면 그런 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세요. 왜 미쳐버리겠어. 특히 기초에만 이래요. 응용 2단계는 이런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돼요. 근데 이게 옛날에 팀노바 공격하는 사람들 논리랑 똑같아요. 보면은 학원은 좋은 결과 있을 수 없다라고 이미 학원, 그러니까 무슨 뭐야 4년제 대학교 어떤 뭐 4년제 대학교,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인 줄 알았거든. 나는 자기네들 전공자니까 막 학원은 절대 우리는 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난 전공 2개 나왔잖아. 기계현 팀장님은 전공에다가 전공 받고 석사까지 땄잖아요. 근데 우린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우리 필드에서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거든. 그냥 고졸이든 중졸이든 존나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보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이 최고다. 아니면 천천히 뭐 학사 따는 사람도 많으니까 진짜 그래요. 존나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옛날에 저 사람 진짜 잘한다 했던 사람들 중에 학사 따는 게 뭐 30살 넘어서 따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냥 이쪽은 그냥 오타쿠가 승리하는 곳이야. 오타쿠가 학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위가 있고 없고보다 그 오타쿠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얼마나 깊게 빠져있냐가 핵심이잖아. 근데 IT 업계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만들어왔고 80년대만 해도 되게 비주류들이 많이, 그러니까 약간 히피와 너드 문화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발전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 이제 지금 이제 완전 주류가 되니까 이제 예전보다 개발자가 세련돼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오타쿠와 너드들이 발전시킨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거든. 근데 이제 뭐 학원 출신이나 그러니까 출신이 나누는 거야. 그렇게 나눠가지고 답정나고 막 우리 보고 막 문제가 많다고 저거 다 사기고 뭐라지 나부로 다단계라 그랬냐 무슨 용팔이 폼팔이 같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인신공격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최근에 저 연봉 7천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5천 이상 그 교육청 주무관님한테 인증 다 하고 그렇게 하고 했더니 뭐지 수료율이 10%도 안 될 거야. 아니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 지가? 아니 나도 모르는 거 누가 댓글로 수료율이 10%도 안 된다고 하던데 대단하시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수료율이 10%라고? 나 그럴 리가 없는데 못해도 20-30% 이상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그럼 팀노바는 중간에 포기하면 아예 IT 업계 못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확실히 말하면 기초만 통과하고도요 그 취업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애초에 커리큘럼이 최소 응용 1단계, 응용 2단계까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기술 디테일 잡는 게 응용 2단계에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팀노바 오실 때 그냥 단기 교육 목표로 하시기보다는 응용 2단계까지 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응용 1단계 중도 포기한 친구들 중에 취업 안 된 친구 아예 없을 거예요. 응용 1단계 친구들은 웬만한 학원들 진짜 어설프게 만든 포트폴리오보다는 훨씬 잘해요. 훨씬. 그러니까 팀노바 대부분 수상할 때가 응용 1단계 때 수상하는 거예요. 응용 2단계는 아예 대회를 많이 안 나가고. 왜냐면 창업도 해야 되고 산학연계도 해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그러니까 응용 2단계 친구들은 뭐 중도 포기해도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 잘해가지고 조금만 더 이력서 써가지고 잘해 그래서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제가 항상 축복해 주거든요. 응용 2단계 애들 포기할 때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아니 수료율이 높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딱 됐을 때 취업을 잘하냐 못하냐 좋은 조건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핵심인데 실제로 정말 응용 1단계 이후에 포기한 친구들은 다 취업 잘하고 잘 살아요. 거의 진짜 웬만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를 우리가 수료하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순수하게 가장 힘든 것만 따지면 기초가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기초는 내가 모르는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근데 응용 2단계 3단계를 가게 되면 응용 1단계 2단계를 가게 되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기술에서 좀 더 디테일을 더 보는 거죠. 시야를 점점 이렇게 처음엔 숲을 보는데 점점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응용 1단계는 나무 한 그루를 분석을 한다면
그 응용 2단계 가면 나무 하나에 나뭇잎 하나를 보고 필요하다면 엽록소까지 보는 그런 수업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업계에서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걸 원하니까 그런 디테일들이 좋은 개발자한테 꽂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좋은 디테일 좋은 개발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뭐 팀노바 친구들 뭐 선입견이 생기는 이유 뭐 이러잖아. 팀노바 친구들 절대 뽑고 싶지 않은 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글을 쓰고 뭐 지화자 막 하고 난리 쳐도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게 그냥 아니 그런 거잖아. 애초에 샤넬 같은 거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이 샤넬 같은 거 뭐 그렇게 사도 어쩌다가 영끌에서 하나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샤넬 불매 이렇게 하면 샤넬 같은 경우는 신경 그렇게 많이 안 쓸걸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소비를 그걸 할 수 있거나 그 회사 고연봉 주는 강소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는 작아도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뛰어난 개발자면 그냥 연봉 7천 그냥 이렇게 쏜다니까요. 그런 개발자분들은 그런 회사들은 그 연봉 7천 6천이 돼도 그냥 너 신입 개발자고 그거 상관없고 너 존나 잘하니까 너 그냥 연봉 많이 줄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IT 업계에. 난 그런 사람들 그런 급들이랑 많이 놀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CTO 급들이랑 많이 CEO나 CTO랑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그렇게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샤넬 뭐 에르메스 샤넬 별로 사지도 않는 사람 그리고 살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거 불매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애초에 그런 회사 보낼 생각도 없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또는 평소에 그거를 자주 사던 사람들이 불매했을 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력만 순수하게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까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 더 실력 위주로 키우는 거고. 아무리 외부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막 얘기를 하고 요즘 젊은 것들이 어쩌저쩌 꼰대들이 얘기를 해봤자 젊은 사람들은 MZ세대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대세는 어떤 이렇게 말이나 어떤 해코지를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코딩 교육을 1대1로 저 되게 섬세한 사람이라 사람들 되게 관찰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을 때 그래도 제가 말한 시나리오 한 80% 정도는 맞거든요. 너는 이런 거 같아. 넌 이런 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먹힐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어느 정도는 자기도 맞는 것 같다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그런 친구들 치고 결과 안 졌던 친구 없고. 근데 이제 답정너야.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막 얘기는 들어. 노프 팀장이 얘기하니까 끄덕끄덕 듣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 실행 안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 피곤하다 하면서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한 사람한테 나의 논리를 얘기하고 설득하는 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이거 갖고 또 불만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노프 팀장 네가 신은 아니지 않냐. 네가 하는 말이 다 맞지는 않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그런 거죠. 결국에는 확률과 통계 싸움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는 100% 확률로 학생들을 다 고연봉으로 보내왔잖아요. 근데 그 학생은 자기가 고연봉으로 가본 적이 아예 없는 학생이야. 근데 그 학생한테 이렇게 하면 고연봉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인 저거든요. 결국에는 제 말 중에 100% 다 맞진 않겠죠. 그렇지만 제 말이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독학하는 사람들 다 고연봉 받게 연봉 7천씩 받고. 근데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독학하는 사람들이 연봉 5천, 7천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진짜 있긴 있겠죠. 어딘가 있겠지? 근데 그런 확률이 되게 낮으니까 팀노바 같은 경우도 찾는 거죠. 이게 결국엔 확률의 문제거든요. 제 말이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IT 업계에 한해서는. 특히나 신입 개발자들 성장시켜서 보낼 때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개발자보다 제가 경력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발을 되게 오래 했어요. 28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서당계라도 오래 하다 보면 딱 아는 그런 진리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꼭 보면 저한테 태클 거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보면 경력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찾아보면 4, 5년? 3, 4년? 이렇게 된 애들이 제일 시비 많이 걸어. 제일 피곤한 거지. 그러니까 제일 그 정도 경력이 제일 피곤한 경력이긴 해요. 왜냐면 내가 그래도 세상을 다 아는 것 같다는 이상한 착각이 드는 경력이거든. 원래 경험 많고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은 그렇게 확정 판정 잘 안 해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회사 하나 다녀본 애가 회사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정말 막 저처럼 회사 막 제가 직간접적으로 프리랜서 하면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랑 일했거든요. 한 200개 넘어요. 그런 회사 많이 보면은, 아, 회사는 이렇구나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구나. 회사는 진짜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다양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꼰대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정말 완전 수평적이고 완전 괜찮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그냥 그거는 자기 인생 자기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래서 제가 막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막 이런 거 보면 열불이 나.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하고 답정너로 막 하면은, 난 답정너들 진짜 너무 싫어. 내가 괜찮다는데, 아니, 그래도 내가 18년 해온 사람이잖아, 프로로 18년 동안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단 한 명도 내가 진짜, 나 믿고 끝까지 간 친구도 단 한 명도 저연봉으로 보낸 적 없는 사람인데, 믿고 그냥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건데, 뭐 어떻게든 그냥 자기가 재능 없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그냥. 이런 건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이런 망상이 있으면, 진짜 제일 힘들어. 이런 게 재능이 제일 없는 친구, 내가 봤을 때. 근데 진짜 가끔 있긴 있어요. 재능이 진짜 1도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면 지능장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 지능과 관련된 장애인들은, 그런 분들은 자기가 잘하고 싶어도 안타까운 거야. 너무 바로 앞에 기억까지 그냥 한 1분 전에 설명한 것도 다 잊어먹더라고. 그런 분은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인인데 1분 전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1분 전에 있는 걸 잊어먹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분은 장애 등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에 예전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과외를 그분을 했었어요. 제가 한 2, 3년 전에. 근데 너무 안타까웠어.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를 그 당시엔 이해를 하시는데, 그 앞에서 만약에 int a를 선언했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if문에 집어넣습니다. a를 라고 하는데, a가 뭐예요? 그래요. 이 정도 수준 아니면 안 된다고. 다 잘한다고, 웬만하면. 결국엔 초반에 자기가 인생 살아온 건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수리적인 머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좀 기억력이 조금 좋다든지, 아니면은 좀 내가 모를 때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 그냥 내향적이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과제 수행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노프팀장 강의만 듣고 있는, 이런 수준의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극복시킬 수가 없어.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몇 개월 지나가지고 저한테 딱 만나서, 그러니까 상담 요청을 해요. 꼭 합니다. 한 번씩 와가지고 막 여러 얘기를 블라블라블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진짜 그러게, 앞에서 그때 기회 있을 때 시간 많을 때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후회된다고. 대부분 그래,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후회 한 번 하면, 내가 코딩을 대충 하면은 얻어지는 게 없구나 라는 거 이거 배우고, 그 다음 재도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보고 코딩 낭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 낭인 따라한 건데, 고시도 계속 패스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낭인처럼 계속 하는 사람들을 고시 낭인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런 것처럼 코딩도 계속 재도전 그냥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자전거 타기랑 똑같은 게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 자전거 타고 진입장벽을 올라가야만 우리가 두발 자전거도 탈 수가 있잖아요. 그 4발 자전거 타다가. 그런 것처럼 자전거도 중심 잡는 거 한 번 그 감만 익히면 그다음부터는 잘 안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을 배우는 데까지가 진입장벽인데, 거기까지 못 가고 다시 재도전하고 다시 재도전하고 다시 재도전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이거지.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포기해도 나중에 다시 재도전해요. 거의. 그러니까 왜냐면 재밌거든, 코딩이. 그리고 비전이 좋거든. 그리고 요즘은 제가 팀노바 처음 창업할 때 그 8년 전만 해도 코딩 쪽이 잘하면은 좋긴 좋았는데, 지금처럼 그래도 정말 모든 산업 전반이 코딩 쪽으로 갈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제 막 빅데이터도 이제 조금씩 화두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알파고 그게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인공지능도 사람들이 막 이게 산업 전반에 쓰려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근데 그런 분위기였을 때만 해도 제가 완전 막 적극 추천은 하기는 조금 애매했어요. 사회 분위기가 좀 그랬거든. 그때만 해도 저 개발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24시간 야근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이제 인사치레 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개발자면 요새 개발자 잘 나가던데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요새 개발자는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답은 알잖아. 근데 솔직히 한국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양인들이 꼽은 가장 어려운 그 언어 중에 하나가 한글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습득 난이도가 높은 언어 중 하나인데 여기 솔직히 한국어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냥 한국어처럼 나한테 중요하다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높이면 못할 수가 없어요. 재능 문제 찾지만 한국어 못한다고 재능 찾은 적 있으세요? 그냥 다 잘하시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 잘한다. 재능 같은 거 따지지 마세요. 재능은 진짜 나중에 졸라 잘해진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졸라 잘해지면 재능 뭐 미친듯이 뭐 전교 1등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전 세계에서 내가 연봉 제일 높아야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개발자가 되면 되지. 그래서 난 그래서 개발이 좋은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될 필요가 없거든. 같이 협업해가지고 가치 있는 걸 만들면 되니까. 막 맨날 경쟁해가지고 내가 쟤네를 이겨야만 하고 막 이런 어떤 스포츠보다도 훨씬 나는 합리적이고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위 20% 안에 드는 개발자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될 이유를 특히나 기초들이 유난히 그래. 아니 뭐 기초에서 자꾸 재능을 찾아. 이제 여러분들이 한글 이제 떼려고 하는데 가나다라 마바사까지 외우던 사람이 갑자기 저 더 이상 못 외우겠어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짜증나요, 우리가 입장에서. 무슨 한글 익히는데 재능이 필요해. 이런 수준이에요, 그냥 답이 없어. 그러면 제가 오늘은 좀 약간의 빡침이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야 씨, 베란다 근처에 어떤 비둘기가 있네. 씨, 깜짝이야. 비둘기가 울길래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진짜 이런 거 하등 의미 없다. 그냥 무식하게 공부하시는 게 최고다. 일단 기초 때는 저 믿고 해보세요. 독학 할 때 좀 힘들다고 그냥 놓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조금 요만큼만 해보자 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쪼개가지고 힘든 거 있으면 그 목표라도 세우면서 가세요. 그럼 무조건 잘 된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